하나TV 한나입니다. 1년 중에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괜찮은 날이 하루 있죠. 바로 만우절인데요. 자, 이제 만우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만우절의 역사와 유래, 여러가지 만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우절은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만우절 장난 못하게 하나? 저희 때는 진짜 막 중학교 때 별의별 막 선생님을 막 놀려 먹으려고 막 총각 선생님을 놀려 먹으려고 약간 19금 장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약간 나빴던 만우절 장난으로는 바카스에다가, 우리 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반이었는데 바카스에다가 선생님 설사를 걸러가지고 그거를 선생님 드시게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반바꾸기 이런 거 있었고요. 교복 돌려입기, 목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건 우리 반에서 그 사물함을 쌓아가지고 선생님 못 오게 복도를 막아버렸다, 바리게이트 쳤던 뭐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날은 수업을 못한다고 봤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재미로 넘어가는 그런 만우절. 대체 만우절은 언제 처음 시작이 됐고 누가 먼저 이러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우절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은 유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우절은 되게 외국에서도 재미있게 보내는 뭐 에이프릴 풀스데이, 네, 에이프릴 풀스데이라고 해서 정말 4월 1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셌던 게 아니죠. 외국에서 4월 1일에 셌던 건데요. 그 유래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서 먼저 유력한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달력의 변화 때문에 생긴 혼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 자, 해는 언제였냐면 1560년입니다. 1560년에 프랑스인들이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를 춘분제를 열면서 그때를 새해로 여기면서 살았었대요. 그때 달력은. 그러다가 바로 샤를 9세가 왕이 달력 계산법을 좀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4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1월 1일, 지금 쓰고 있는 1월 1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4월 1일에도 야 새해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장난으로 넘어가면서 막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4월 1일을 새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혼란 속의 장난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요런 만우절을 셌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져 있는 그런 소설은 뭐가 있냐면 근대 영시의 창시자로 유명한 제프리가 수녀와 수도사의 이야기에 그때 처음으로 이게 1343년 아주 과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우절이 아주 옛날부터 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만우절의 두 번째 설은요, 만우절이 인도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는데, 인도는 역시 불교가 창시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인도에는 춘분에서 3월 30일부터 이제 그때까지, 춘분에서 31일까지 그런 불교의 설법이 진행되는, 설법이라는 게 마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 기간이 끝나는 31일에 우리나라도 그 책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다 끝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다 끝났다 하면서 야유절 뭐 이래서 이런 야유는 아니고요. 뭔가 장난쳐도 되고 그런 허탕치는 심부름을 시켰던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도. 그래서 그것도 4월 1일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또 우리나라는 만우절 뭐 이런 비슷한 거 없었나? 뭐 속이기 위해 뭐 이런 거 없었나 했더니 너무 웃긴 자료가 있어요. 바로 이방원과 정종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피소드는 조금 로맨틱해요. 우리나라는 4월 1일이 아니라 첫눈이 오는 날이 속여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하필 첫눈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때 농업사였기 때문에 첫눈이 많이 내리면 그 다음 해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렇게 여겼고, 실제로 첫눈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그런 해에는 그 다음 해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징조, 그리고 한 해에 뭔가 농사의 시작으로 봤다고 해요. 그리고 첫눈이 빨리 와야지만 뭐 보리가 싹을 틔우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눈은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첫눈님이 오시네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첫눈이 올 때 이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You play the game. 그 룰은 첫눈을 몰래 포장을 해요. 근데 녹을 텐데 어쨌든 포장을 해서 상대방한테 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거 보약인데 한번 먹어봐 라던가 뭐 오다 주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줘. 그럼 상대방이 천눈인 줄 모르고 고마워하고 받으면 속은 거야. 그러면 이제 소원을 들어주거나 주로 술을 한턱 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 천눈이잖아 하고서 그걸 전달한 사람을 잡았어 아니면 알아챘어. 그러면 전달한 사람이 한턱을 내야 되는 그런 식의 내기라고 해요. 자, 조선왕조실록에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18년 11월 24일 첫눈이 내렸다. 상왕 태종은 이성길의 이방원 환관 최유에게 환관 넷이 눈을 상자에 조금 퍼담으라고 했다. 이걸 노상왕께 갖다 드리고 보신 음식이라고 말씀하게. 노상왕은 형 정종이죠. 정종은 상자를 들고 있는 환관을 보자 이미 장난치러 오는 줄을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받고 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최유를 가르치자 그 환관은 상자를 던져놓고 잽싸게 막 도망갔대요. 도망가다 넘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정종은 껄껄 웃고 에이 그냥 내가 속아주지 뭐 하면서 이방원에게 한턱 쐈다라는 훈훈한 형제간의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원은 왕자의 난으로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랬지만 정종이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이방원한테 넘겨줬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첫눈을 이렇게 몰래 주는 그런 식의 속이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첫눈이 내리면 보통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첫눈 올 때 만나 막 이러고 자기야 첫눈아 뭐 이런 식으로 커플들의 무슨 그런 커플들만의 데이트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첫눈이 오면 친구들한테 뭔가 진짜 첫눈을 이렇게 속이면서 주면서 뭐 술도 먹고 오랜만에 잘 못 만났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또 그런 식의 모임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첫눈이 녹는데 그냥 첫눈을 담아서 주는 거에 의의를 주는 거 같죠? 녹을 것 같은데 아니면 완전 뭉쳐가지고 사실 요즘엔 또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베스킨라빈스처럼 이렇게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첫눈을 굳이 눈사람처럼 줄 수도 있긴 하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만우절에 관련된 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우절의 기원은 이거다 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부활을 기념했던 그런 연극에서 부활했다 뭐 이러면서 그거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좀 종교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한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비둘기를 날린 그 날짜가 4월 1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거짓말하지?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4월경 로마에서 열리던 농업의 여신 케레스를 모시던 제사에서 나왔다. 그 역사가 진짜 긴 건데 고대 로마 뭐 이렇게 해서 왔다라는 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이 거짓말의 날 만우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골려주기 속이기 겁나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좀 좋아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진짜 병적으로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막 속았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짜증이 나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이게 왜 웃겨 하는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요. 조크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데 보면은 뭐 대표적인 외국에서 장난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SNS에 돌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면 이거 계란하고 감자튀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줬어. 근데 친구가 먹었는데 사과랑 마요네즈, 황도입니다. 속았지 막 이런 거 좋아. 아무튼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무서운 장난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데요. 이런 거를 만우절 장난. 이건 좀 무섭다. 그런 것도 있고. 시리얼을 얼려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아들 시리얼 먹어 그랬는데 꽁꽁 얼린 시리얼을 엄마가 만우절인데 하고 준다던가 뭐 종이컵 테러를 한다던가 이게 1350개래요. 저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요. 옛날에 웃긴 영상 있었는데 친구가 자는데 엄청 거품이 막 나는 걸 해가지고 친구가 막 뛰쳐나오고 집안에서 거품이 막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 근데 외국은 장난이 정말 상상 초월이야. 그리고 요건 좀 무섭더라고요. 맘에 준비하시고요. 짜잔. 자, 창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이거 마네킹이지만 좀 무서울 것 같아. 모욕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조금 무서운 장난을 하기도 하고 개구진 장난. 그리고 데오도란트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를 데오도란트에 껴서
어우, 맛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했는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 유튜브에도 이런 장난들 진짜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개인들도 이렇게 SNS로 막 장난을 하기도 하고요. 뭐 SNS, 뭐, 청포도 이런 초콜릿 같은 거 올린 경우도 있고, 이러한 기상천외한 장난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이런 만우절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고릭작의 1957년 영국의 유명 방송국 BBC가 속였던 그런 영상을 입수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It isn't only in Britain that spring this year has taken everyone by surprise. Here in the Ticino, on the borders, 자, in other ways as well. 좀 넘길게요. Charlie Roning 자, 여기서부터. an exceptionally heavy spaghetti crop. The last 2 weeks of March are an anxious time for the spaghetti farm.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There's 열려요. always the chance of a late frost, which, while not entirely ruining the crop, generally impairs the flavor and makes it difficult for him to obtain top prices in world markets. But now these dangers are over, and the 뭐라는 spaghetti 거야? harvest goes forward. 스파게티라고 했어. Spaghetti cultivation here in Switzerland is not, of course, carried out on anything like the tremendous scale of the 이거를 Italian industry. 심지어 뉴스 시간에 보여줬대. 어느 마을에서는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니까 대박! 그러면서 진짜 뉴스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재배하나요? 어디서 품종을 구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문의 전화까지 오고 만우절 장난이었던 거야. 그 뉴스에서. 정말 외국이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장난해? 엄청 욕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BBC에서 이 스파게티 나무가 나오는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인 B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있었고, 뭐 역대급 그런 사례들을 보면, 주식까지 영향을 끼쳤던 빌 게이츠 피살 거짓말 사건입니다. 2003년인데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인터넷, IT 업계 뭐 이런 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숨기고 있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주식도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미국 CNN 뉴스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가 만우절 장난을 친 거였는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돼서 정말 그 최악의 만우절 오보로 뉴스에까지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최고의 만우절 사건은요, 바로 장국영 그 투신 자살 사건이죠. 저는 그거 듣고 장난이지. 만우절 장난 아니야? 제발 장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홍콩 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천녀유혼을 보고 너무 귀여우면서도 잘생겼고 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느낌, 지금의 정예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매력이랄까. 장국영은 정말 최고의 인기였는데, 그리고 또 이 영화도 제가 홍콩 영화 중에 가장 감동 깊게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야방가성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뭔가 오페라의 유령 같은 이 5천년과 장국영의 그 절절한 사랑. 요즘 학생들이 봐도 감동일 진짜 그러한 홍콩 영화인데, 어쨌든 장국영이 무슨 투신자살을 했다는 그 약간 의혹도 제기되고 했는데 그게 하필 4월 1일에 있었던 일이라서 장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장난이 아니어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996년에는 미국에서요, 요즘에도 타코벨 되게 많죠. 타코벨 타코? 케밥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타코벨에서 뉴욕타임즈에 자유의 종을 자기네들이 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뭐 링컨 기념관도 이번에 팔렸어 라고 대답해서 막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진짜요? 막 이렇게 속기도 했다라는 이렇게 조크를 받아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센스 있는 재미있는 그런 사례는 구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뭔가 재미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장난을 많이 하는데 주로 구글 맵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요. 2013년도 만우절에 구글 맵을 재미있게 보물지도 형태로 바꿨고요. 그리고 거기서 싸이가 또 발견이 됩니다. 이때 워낙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남 지방에서는 싸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걸 넣기도 했어요. 위트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이번 4월 1일에는 구글에서 어떤 장난을 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소소한 장난.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에서 뭐 웹툰 썸네일을 아주 옛날 썸네일로 바꾼다던가,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도 만우절 장난을 한다던가, 잠깐 속이게. 뭐 예전에도 아프리카 TV에서 만우절에 옛날 90년대 무슨 90년대는 아니지. 아프리카 처음 시작이. 아무튼 아프리카 2000년대 초반에 그때로 이렇게 바꾸기도 했었고, 각종 사이트마다 재미있는 웃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만우절 장난을 하는데요. 요런 장난은 괜찮지만 요런 사례 보시죠. 실제로 112에 들어온 장난입니다. 그래, 이런 초딩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아랫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이거 어떡하죠? 뭐 이런 거라던가. 불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뼈를 씹어서 이가 흔들려요. 어떡하죠? 라고 112에 실제로 전화한 경우도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화가 나는데. 그리고 112 전화해서 기상청인 것처럼 비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싶다고. 근데 정말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 친구는 진짜로 만우절 때 경찰서에 전화해서 거기 혹시 재수네 집이죠? 아닌데요? 그럼 재수 없어요? 재수 없네? 이러고 끊었었거든요. 이런 거 왜 한 거지 초등학교 때? 아무튼 이런 거 재밌다고 막 했던. 하지만 이러한 장난 전화는 112,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건 119, 막 불났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진짜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출동으로 인해서 다른 데를 못 가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우절에 112, 119에 전화하는 그런 선을 넘은 개념 없는 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친구들끼리 소소한 장난. 그리고 여러분, 만우절 때는 그 썸 타고 있는 사이인데 고백하기에는 매우 뻘쭘한 뭐 여사친 남사친인데 고백하면 왠지 서로 민망해질까봐 못할 때 있죠. 만우절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우절에 나 사실 네가 좀 뭐 남자로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사귈래? 이러면 친구가 응 싫어. 뭐 응 꺼져. 이러면 나도 장난이야. 만우절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상처는 받았지만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만우절에 그렇게 고백해서 커플이 된 사례도 종종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우절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유용하게 보내시고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서 만우절 뭐 친구들하고 카톡 나누는 것밖에는 할 게 없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서로 웃고 넘어가는 그러한 유쾌한 만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지키는 만우절. 자, 오늘은 뭐 만우절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만우절 관련된 풍습, 그리고 다양한 만우절 특별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우절 장난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만우절 재밌게 보냈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